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의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의대 말고 우리가 서울대 경영, 경제, 또 인문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종 중심의 준비 체크리스트. 지금 우리 국제학교, 그다음에 또 일반고, 자사고, 회계고는 생계부 대체서식을 지금 저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강의를 보면 좋겠어요. 지금 생계부 대체서식이 없으면 체크할 게 없으니까 본인들이 해놓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 컨텐츠 생계부의 훈련의 기록들을 갖고 오셔서 지금은 이제 오늘은 의대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하고 경영학과, 그다음에 경제 같은 인문학 계열의 우리 학생들 생계부 어떤 사고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저하고 체크리스트 갖고 체크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자, 우선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좀 하고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 1단계 최초 합격 비율을 좀 보니까 다 외고, 국제고가 휩쓸었습니다. 동탄국제고, 성남외고, 고양국제고, 부산국제고, 대원외고. 그래서 외고와 자사고가 서울대학교 우리가 인문 계열의 어떤 그 핵심 루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입시 구조가 2028학년들을 통해서 이제 입시 구조가 직업병동을 하잖아요. 지금은 각 분야에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때 제가 의대 설명하면서 심장을 말씀드린 에너지 그 슈퍼카와 일반 자동차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율은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지점은 다르게 갔지만 슈퍼카가 저 멀리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일반 우리가 뭐 3000cc 자동차가 이 정도 가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건데 입학사관관들은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보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가고자 하고 대학에 지금 내가 선택한 고등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학교의 어떤 고교학점제 커리큘럼의 컨텐츠들이 나하고 잘 맞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내가 다른 데를 더 의상이 높게 더 좋은 데를 가고자 하는데 내 목표가 있어서 현실에서 내가 이거를 분명히 여기가 일반고라고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는 자사고, 그다음에 특목고 이런 데를 가면 좋아요. 또 예술 계통에서도 또 예고 같은 게 있죠. 예고, 제가 이제 서울대 음대 말씀드리면서 선화예고, 서울예고를 능가하는 생계부 대치서식을 검정고시 학생들을 만들어야 된다. 실제로 음악하는, 클래식하는 학생들 중에서 검정고시로 많이 돌라와서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검고 학생들은 실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서울대 음대에서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단, 서울대라는 학교에서, 음악대학에서 뭘 보냐? 생계부를 보는데 생계부가 없으니까 생계부 대치서식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저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또 올해도 조금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 우리가 합의가 된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더 높은 에너지, 심장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만이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00cc, 3000cc 자동차도 어떤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게 주계예요. 그럼 해외고에서는 국제학교에서는 의대를 못 가냐, 국내 애들을. 아니라니까요. 가는 인원이 극히 희박하긴 하지. 왜냐하면 첫 번째, 편견이 있어서. 국제학교에서 무슨 의대를 가? 우리는 과기고도 아니고 과학고도 아닌데. 제가 저번 시간에 붙은 학생, 제가 정말 어렵게 학생, 제 제자한테 정말, 그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그 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IB 과정, 이제 AP도 말씀을 또 강의를 찍어서 드릴 텐데, 시간이 허락하면.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근데 여기서 간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안에서의 것을 입학사관이 본다니까요. 그래서 국제학교가 의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의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커리큘럼 IB도 그렇고 AP도 그렇고 AP 제가 이제 곧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AP도 그렇고 다 그 상황을 잘 활용하면 그게 그 상황을 잘 보이고 활용하는 게 노하우겠지만 그것이 다 그 안에서 국제학교도 의대를 갈 수 있고 해외고에도 의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엄격하게 지킬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 대학 그런 고등학교들은 지금 이런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뭐 국제고 뭐 외고 이런 학교들이 다 휩쓸었다. 인문계통은 다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를 가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서도 또 내신을 잘 받는 애가 있고 못 받는 애가 있고 그렇게 갔지만 거기서도 적응을 안 돼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지. 그럼 그 학생들은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를 또 다시 재정립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규격에 맞게 노력을 하면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단 항상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입시는 1년 갖고 해서 될 수 있는 입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바지에 들어와서 논리 구조가 형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도 중요해요. 고무적인 건 최근에 제가 받은 제자 중에 한 아이는 조금 처음부터 그 로직 자체가 남달랐어요. 제가 그동안 엄청 많은 제자들하고 25년, 26년을 같이 이렇게 지냈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조금, 옛날 지금 30대 제자들 정도 열정이 있는 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굉장히 열정이 있죠. 물론 우리 그 아이 제자의 제가 또 이렇게 좀 가리켜야 될 건 그 열정이 너무 한 군데로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지원 전공이 있어요. 그 분야로 넓게 광범위하게 빼주는 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고무적이에요. 빨라요. 머리도 좋고. 이 머리 좋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용도사가 잘하는 그 머리하고는 달라요. 오랜만에 제가 정말 서른 지금 된 제자들 정도의 아이들에서 느꼈던 걸 그냥 제가 요즘에 또 느낍니다. 근데 이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이런 아이는 1년에서 가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잘해서 생계부를 만들어가는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외고 다녀도 좋지만 자사고 다녀도 좋지만 그렇게 않지만 내가 좋은 대학을 가겠다. 혹은 자사고 다니고 외고 다니는 학생들도 제가 지금 체크리스트 생계부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저하고 좀 보시죠. 뭐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 얘기를 좀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갔냐?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자, 뭐 서울대가 됐던 뭐가 됐던 경제, 경영, 인문계 학종은 정밀 판독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 보면 최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전형별 경쟁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활동 스토리가 스토리가 목적이 아닌 이게 사정관이 원하는 판독과 비교, 최종 선택, 로직을 중심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합격했다는 그 구조가 바로 입학사관관들이 보는 로직 구조입니다. 판단 구조로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경영과 경제와 인문계 학종의 진짜 기준입니다. 사고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일관성은 제가 뒤에 체크리스트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문과편은. 그다음에 이 생계부는 우리가 생계부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생계부는 우리가 정말 동점상에서 이 학생 하나를 떨어뜨려야 되고 하나를 붙여야 될 때 이 판단 노직이 보이는 학생을 더 뽑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입학사정관의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경제, 경영, 그 다음에 인문계, 계통의 학교의 판단, 그 학과의 판단 구조는 문제가 이해가 되고 관점이 형성이 되고 증거가 선택이 되고 판단의 일관성을 보여야 돼요. 자, 뭐라고 첫 번째? 문제가 이해가 돼야 돼요. 관점이 형성이 돼야 돼요. 증거가 선택이 돼야 되고 판단의 일관성을 보여야 됩니다. 사정관이 우리 학생들을 뽑을 때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 학생의 관점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보통 인문계열 학생들 경영이라든가 사회과학 분야 학생들을 맡아서 가리키면 이 학생들은 대반 기사나 이슈 같은 데서 문제를 갖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나 이런 문제를 봤어요라고 시작합니다. 봤어요에서 문제를 시작하면 안 돼요. 봤어요에서 문제를 정의해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 다큐를 봤어요에서 안 돼요. 주장을 어떤 근거를 선택하는가 중요합니다. 왜 이 자료를 선택했는지도 중요해요. 설명이 가능한지. 활동간 판단 구조가 연결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동아리 세특 탐구가 같은 문제 의식 위에서 축적되어 있는가. 아까 제가 의대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메인 DC 테마는 하나 갖고 깊게 조금씩 깊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고 같은 문제 의식.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어떤 질문을 던질 때 기사 이슈를 봤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질문을 던진 나만의 어떤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인 테마는 의대나 우리가 경영이나 단인문계나 비슷합니다. 사회과학이나. 최종적으로 해석의 틀을 스스로 만들었는 거예요. 배운 것을 그냥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뭘 읽었어요? 내가 이번에 이 강의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걸 한번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데 그 인문계 가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는 학종을 모르는 학생들이 제가 책을 읽어요, 기사를 봤어요, 그다음에 무크를 봤어요. 근데 무크 본 걸로 무슨 대학을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무크 본 걸 갖고도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크는 하나의 도구고 그걸 통해서 배운 것과 노력한 것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했냐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의대로 치면 내가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겠다. 혹은 내가 자가면역 기반을 갖고 있는 우리가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어떤 걸 하는 의사가 되겠다. 등등등의 뭐 골육종을 갖고도 할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의사가 되겠다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관점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문제의 어떤 질문이 생기면서 깊이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들이 연관성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여지면 프로젝트 주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경영, 인문학 학종은 지식의 양이 중요하고 또 옛날에 보면 어떤 학생들이 굉장히 막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단의 형식을 평가하는 거, 입학사관. 얘가 어떻게 이걸 갖고 판단하냐. 그래서 최후 판단의 합격의 판단이 갈라지는 지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문과형입니다. 문제의 정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슈를 정리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규정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규정. 규정이라는 건 자기 관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 정도로 국제학교에서 가겠다 그래도 의대만큼 뭐 그지 않아요. 의대 가는 거하고 똑같이 힘들어요. 이것도 9학년 때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9학년 때부터 배워야 돼요. 이것도 의대만큼 힘들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도. 노동 생산성 논쟁을 임금 vs 물가에서 해석하는 측정 지표의 한계점에서 재구성, 다시 말하면 같은 이슈라도 본인만의 해석의 축을 바꿔서 강하게 우리가 그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관점이 길러져야 돼요. 그래서 관점 훈련은 오히려 이런 인문계통의 학생들 또 예술계통의 학생들이 더 의대보다 의대는 이제 조금씩 이것을 심화하면서 나중에 그런 본인의 어떤 그 가닥에 따라서 관점이 그 여러 가닥 중에서 갈라지는 거고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순수과학. 근데 사회과학은 처음에 그 관점을 먼저 짚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대는 이과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관점부터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의대 어떤 전공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도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고력 자체가. 거기에 맞게 이제 그렇게 길러가는 과정, 사고 구조의 판단, 훈련 구조를 자연스럽게 생기부에서 보여주면 되고 MMI 면접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문과는 처음부터 내가 다큐멘터리 봤어요. 무크 봤어요. 기사 봤어요가 아니라 본인이 측정의 지표의 한계를 관점에 따라서 정확하게 본인이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문과는 먼저 관점 교육부터 시켜야 돼. 더 이게 약간 이과하고 의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근거 선택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냥 막 뭐뭐 본 것만 갖고 있다 마음에 들어서 이거만 갖고 그러면 안 되고 인용과 요약의 다변화보다 근거 채택 기준이 일관적인가가 더 중요해요. 합격하는 아이의 패턴이 어떤지 제가 이제 쭉 이제 문과도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아이들 합격했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사가 있어요. 그걸 데이터로 받아들였어. 그걸 학문적 글이에요. 이걸 나의 관점으로 선별하고 배치하고 해야 돼요. 이걸 그냥 많이 읽고 많이 활동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갖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문과는 특히나 초반부터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한국 교육에서 이 문과도 경영학이나 우리가 사회과학 분야를 뭐 서울대 정도 대학을 갈때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반 커리큘럼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면만 봐도 뭐 자사고라든가 뭐 특목고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학교들이 더 앞서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저는 저한테 오면 그런 교육을 가리킨다는 거죠. 똑같이 공동된 선상에서 싸워야 되니까. 근데 걔네들이 뭘 하는지는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판단의 축이 성숙해졌는가를 볼게요. 사정관이 묻는 마지막 질문에서 이 학생의 판단 축은 1학년과 3학년이 같은 축에서 성숙했는가? 뭐라고? 1학년 요이 땅 시작해서 3학년 갈 때 같은 그 현상 축 안에서 성숙했는가가 중요해요. 이건 의대하고도 매우 우리가 비슷합니다.
합격성의 공통점은요, 관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질문을 더 깊게 처음에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학종 보면 활동포가 경험포로 경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의 어떤 비교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활동폭과 경험폭도 중요하지만 판단 구조가 선명한 학생이 막판에 역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면 세특 탐구를 판독형으로 재구성하는 문장 템플릿, 그래서 제가 좀 몇 개 갖고 와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해결되나 보세요. 문제 정의를 우리가 이제 생계부 이렇게 할 때 무엇을 무슨 관점에서 문제를 규정하고 이런 워딩이 들어가나 보세요. 근거를 선택할 때 여러 해석 중 무엇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판단 구조에서 워딩을 초기 가설은 뭐뭐였으나 자료 검토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을 뭐뭐로 전환하였군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정관들의 어떤 관점에서 많이 남아 돈다, 남는다, 합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의대에 이어서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인데 경영, 경제, 인문계 학종은 스펙 경쟁이 아니라 어떤 경쟁이냐? 판단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 경쟁입니다. 지금 이제 요 강의는 이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앞으로 생계부하고 다 갖고 오세요. 요 겨울에는 내가 맞는 판단으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거기에 학기가 열려서 몰입돼서 가다 보면 그게 맞는가, 틀린가 모르고 거기에 몰입해서만 쭉 가요. 제가 작년에 지역에 있는 학원들 많이 돌았습니다. 일반 보습 학원들도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참 느낀 게 많아요. 성적을 올리지도 못하고 이게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해요. 결과는 안 나오는데. 현대 입시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종이라는 것은 일반 교과목하고 달라서 그 시작부터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체크리스트 갖고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한번 평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 드세요. 활동이 많다, 열정이 있다가 아니라 판단 구조가 보이는 학생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워딩이 되어 있는가. 자, 처음에 문제 정의부터 항목 볼게요. 이게 있으면 맞는 거 좋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특정 이슈 사건 소개가 아닌 문제로, 사건이 아닌 그 사건을 문제로 규명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문과에서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처음에 의대하고 다르게 문과는 처음 관점부터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작을 하면 좋아요. 9학년 때, 10학년 때까지 그 관점이 성립이 돼야 돼요. 9학년 때. 10학년 때부터 그걸 갖고 그 만들어진 관점 안에서 가는 거고, 문과는. 이과는 의대는 하다 보면서 쭉쭉 가면서 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대적인 훈련의 기록을 통해서 의사적인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는. 근데 문과는 자 처음부터 사건 소재가 무슨 기사에서 봤어요, 다큐에서 봤다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아닌 문제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 관점에서 그걸 문제로 규정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갖고 프로젝트를 하던, 이걸 갖고 세특을 하던, 이걸 갖고 교과에 녹여서 뭘 하던, 그래야 이거는 원하는 서울대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한 관점이 일관되게 반복되는가? 일관되게 반복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사회과학, 경영, 경제, 사회 현상을 자기의 언어로 요약할 수 있는 거. 그럼 내 언어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 언어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죠. 본인이 알 거예요. 본인의 관점과 해석이 들어가 있는 언어. 그래서 저한테 오면 독서 에세이 쓰는 거서부터 지금 저가 한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이거 강의 보면 정말 알 거예요. 선생님 처음에 딱 오면은 면접과 뭘 위해서 사고력 훈련을 위해서 어떻게 독서 에세이를 쓰는데 이 에세이는 단순히 읽은 거를 요약하는 에세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거 다 알죠? 이렇게 하는 방법들.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릴게요. 자기 언어로 요약하려면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는 항상 요약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거를 이렇게 짜집기 해서 자기 관점을 잘 넣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꾸 분리하려고만 그러는데 자기의 관점을 먼저 기르려면 내가 어떤 걸 읽을 때, 텍스트를 볼 때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선은. 내가 꽂히는 문장이 있고 문단이 있고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 쓰고 A4 용지 한 장에. 두 번째는 그거를 무조건 우선 반대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 학자들이 쓴 거잖아요. 그걸 반대를 한번 해봐요. 우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대를 할 때 그거를 자기의 근거로서 경험으로서 반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학생들은 자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저번에 의대 설명하면서 아이비 과정 하는 학생들 갖고 커리큘럼 갖고 국내 의대 생기부 만드는 거 설명하면서 얘기했듯이 내가 한 프로젝트 안에서 배운 걸 갖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제시문 문제의 근거를 들어서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못 가리키냐면 그 어떤 예시를 읽은 거, 들은 거, 그걸 공부한 걸 갖고 난 예시를 자꾸 들려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너의 목소리, 이게 자신의 언어로 유학할 수 있냐는 내가 남의 것에 근거를 갖고 그 부정한 거에 대한 근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한 경험과 프로젝트 안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게 커지면 자기 관점이 생기고 어떤 현재가 어떤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떤 이슈가 아니라 그거를 문제로 규정하고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음, 이렇게 설명 못 하겠어. 이건 나한테 배워야지, 저한테. 우선 대중 강의는 그렇게 설명해.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 겨울에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정말 입시는 앞으로 더 치열해지고 방향성과 방법이 바뀝니다. 전쟁이 바뀌어요. 이제는 드론을 갖고 싸우는 시대예요. 누가 가서 저 사람 쏴, 뭐 이렇게 가서 병사들이 막 피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은 폭격되는 시대거든요. 로봇들이 생기고 병사들이. 전쟁의 어떤 본질은 똑같아도 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그걸 빨리 내가 체득하고 내 걸로 만드는 학생은 앞으로 2028학년도 이후에 입시에서 승리할 것이고, 아직도 그걸 고수하고 있는 학생들은 힘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 3학년 동안 모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질문의 추식이 유지되는 거예요. 질문이 자꾸만 볼륨만 키운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의 축이 유지되는 걸 보세요. 이 유지되면서 심화돼 나가는 건가. 그다음에 관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질문을 더 깊게 파고드는가. 자, 또 보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사, 논문 데이터를 나열하지 않고 선별했는가? 그때 그랬죠. 나열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그냥 나열. 그러니까 국제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은 더 선명하게 그런 교육이 돼 있다면 또 그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시키니까 아이비나 AP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하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국 입시 쪽으로 끌고 오냐는 또 다른 얘기지. 아무튼 중요한 건 나열하지 않고 선별했다는 건 내 관점이 있다는 거. 근데 그 관점이 맞는 관점이어야 돼. 또 틀린 관점은 안 돼. 예전에도 어떤 아이 한 명 왔을 때 보니까 자기가 뭐 엄청 뭔가 관점 많은데 다 관점이 틀려요. 제가 틀리다는 것은 입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통용이 안 된다는 거야. 또 문제야. 그러면 안 돼요. 이 자료를 왜 채택했는가가 설명 가능한가? 잘 보세요. 그다음에 획득 탐구에서 같은 판단 기준이 반복되었는가도 다시 보셔야 돼요. 같은 판단 기준이 반복되면 틀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린 의대에서도 이렇게 쭉 우리가 분야가 다 교과목이 다르다 세특이. 근데 관통하고 있는 판단 기준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사라면 그때 증거의학이 됐던 정밀의학이 됐던 판단 기준이 그거라면 그거를 결정 내리는 그 기준에선 그것이 하나의 꼬챙이로 끼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다르고 교과목은 달라도 같은 판단 기준은 일관성을 갖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학년 혹은 전체에서. 그건 성장되는 과정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결론을 강화하는 근거를 재배치하고 재구성했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탈락하는 패턴은 자료는 많지만 선택의 기준이 보이지 않는 거. 이걸 입학사항관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건 학생들의 생기부는 탈락해요. 판단 과정의 성장은 초기 가설을 세우고 수정이 되고 재해석의 흐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번 보세요. 초기 가설이 있고 수정이 되고 재해석의 흐름이 드러나는가. 내 관점에서 깨달음의 서술이 아니라 단순히 몸을 깨달았음만이 아니라 판단의 전환 지점이 정확하게 포인트가 보이는가를 보세요. 생기부 안에서. 1, 3학년 사이 판단의 정밀도만 상승했는가? 판단의 정밀도만 상승하면 안 돼요. 정밀도도 상승하면서 이것이 저변적인 게 같이 와야 돼요. 같이. 결과보단 판단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가?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판단의 과정이에요. 자, 한번 문장으로 볼게요. 워딩으로. 초기에는 뭐뭐로 보였으나 지표 한계 때문에 판단 기준을 뭐뭐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활동 간의 연관성, 연결성.
동아리 세트 탐구가 같은 문제의식 위에서 축적되었는가? 활동이 확장이 아니라 심화로 이동하였는가? 활동 간 언어 개념이 상호작용합니다. 잘 돼 있는 설계부는 쭉 나중에 읽다 보면 파이널을 활동과 언어 개념이 다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의 과정이니까 이 틀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이유와 근거가 되면서 결과가 되면서 상호작용이 가야 돼. 1학년, 2학년, 3학년 생계부 자체가. 탐구 주제가 선택의 결과로 보이는가. 그냥 문제만 제시하고 결과를 자기 나름대로의 결과를 모아놓지 못하고 끝나면 안 돼요. 본인의 언어로서 본인의 관점에서 본인의 프로탄에서 본인의 결과를 대응할 수 있는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 엄청난 결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안목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경험 확장보다는요. 판단 심화가 마지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류에서 반드시 보유할 핵심 체크 문장은요. 문제를 무슨 관점에서 문제로 규정하고 근거 선택을 여러 해석 중 뭐뭐 한 이유로 이걸 선택했으며 검토 과정에서 무슨 기준으로 이걸 재정 입학했다. 이 구조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최종 입학 사항관에 눈에 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최종 합격 후보가 돼요. 면접 물론 잘 봐야겠지. 이제 어떤 서류에서 뽑혔으니까. 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이번 강의는 이렇게 길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만 문과 위주로 뭐 이걸 또 전공 갖고 레파토리로 제가 가르쳤던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두 곳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겨울에 말하는 그 강의의 어떤 공통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학중은 대학 가는가가 이미 다 데이터와 수치와 경험과 노하우로 나와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거 판단을 빨리 해서 그렇게 하는 학생이 대학을 갑니다. 내가 자사고에 못 다닌다고 혹은 내가 자사고를 다니지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다 우리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보면 다 다른 거예요.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 다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요. 국제고 다니는 학생도 고충이 있고요. 자사고 다니는 학생도 고충이 있고, 예고 다니는 학생도 고충이 있습니다. 일반고 다니는 학생도 고충이 있고, 검정고시 학생도 고충이 있어요. 고충 없지 않은 인생은 없고, 고충 없지 않은 학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학생들은 그 나의 약점과 고충과 이런 분야를 어떻게 현명하게 내가 갖고 있는 그릇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서 갈 것인가를 보는 학생들이 현명한 학생들이라는 거죠. 자, 문과 학종은 스토리가 아니라 판단의 일관성과 성숙도가 중요합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사회과학과. 판단의 일관성과 성숙성을 중요시 여겨요. 같은 질문을 더 깊게 다퉜다면 합격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그 서울대학교 등등등에서 경제, 경영, 인문계 학종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최종 체크리스트 해서 제가 지금 뭐 말한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빨리 선회해서 내가 방법이 틀렸구나 아차차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건 얘기 하나도 안 해줬네 아차차 빨리빨리 수정해서 갈 수 있는 정말 방향으로 고쳐야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더 강의를 공강 중지하고요. 좋은 내용 같고 아마 다음 시간에 정도가 되면은 AP 갖고 한번 다시 좀 시간을 많이 잡고 강의를 해서 AP 과정에서 의대 간 학생의 생계부를 갖고 한번 심포지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 갖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